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니어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찾아오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퇴 우울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취미생활도 재미없고 왠지 모르게 공허한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1. 은퇴 우울증. 왜 찾아올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전부였던 직장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은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역할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누군가는 팀장이었고, 누군가는 전문가였고, 누군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 명함도 없어지고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죠. 이때 우리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역할의 상실은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왔던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회식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관계였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매일 보던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생활을 통해 얻었던 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죠. 마치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에서 나만 쏙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은퇴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게 되잖아요. 노후 준비를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늘 존재합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의 양육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과 연결되기에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혹시 은퇴 우울증일까요? 자가 진단 테스트.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겪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기력감과 흥미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었던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온종일 누워서 TV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활력이 없어진다면 은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모든 게 귀찮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계속되죠.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런저런 걱정과 잡념이 계속 떠오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우울증의 가장 흔한 동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식욕이 급격하게 늘거나 반대로 아예 밥맛이 없어져서 체중이 크게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음식도 맛없게 느껴지고 식사 시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욕의 변화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통증입니다. 은퇴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만 힘든 게 아닙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전신 근육통 같은 신체적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쑤신다면 마음의 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나는 쓸모없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을 탓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 결국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3. 은퇴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까요? 은퇴 우울증은 미리 알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다시 사랑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직장인이라는 역할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귀농을 해서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요리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켜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보세요. 직장 동료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호회나 평생교육원,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새로운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거나 북클럽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에는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를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아침 해가 참 따뜻하네. 손주가 와서 나를 안아줘서 기분이 좋다와 같은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서 너무 힘들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처럼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용기를 내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오늘은 은퇴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은퇴 우울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